제15강 건물의 밸류 애드. 자, 건물은 우리가 임대 수익이 나는 투자 상품이고, 그래서 우리 건물의 가치는 이 건물에서 발생하는 임대 수익과 그리고 그 건물에 대해서 우리가 원하는 요구 수익률인 금리, 이 두 가지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는 건물의 가치를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건물 ABC 세 가지 건물이 있다고 했을 때 A 건물 같은 경우에는 만약 연간 임대 수익이 3억이 나오고, 지금 현재 우리가 원하는 시장의 요구 수익률인 금리가 한 3% 정도라고 하면 이 A 건물의 가치는 약 100억 정도로 우리가 추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B 건물 같은 경우에는 임대 수익이 6억 원이 나오고, 마찬가지로 우리의 요구 수익률이 3%라고 하면 B 건물의 가치는 약 200억 원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C 건물 같은 경우에 연간 임대 수익이 한 1억 원 정도라고 하고, 우리 요구 수익률이 3%라고 하면 이 C 건물의 건물 가치는 약 33억 정도가 나올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건물의 가치를 이 임대 수익과 이 금리라는 이 두 가지 변수를 가지고 보통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건물의 가치가 변동하기 위해서는 이 임대 수익이 변하거나 아니면 이 금리가 변동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건물의 가치가 변동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현재 임대 수익이 한 3억 원 정도가 나오고 금리가 3% 수준인 상황에서 건물 가치가 한 100억 정도로 평가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의 가치가 이제 변동이 되려면은 임대 수익이 바뀌거나 금리가 바뀌는 경우에 이 건물의 가치가 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재는 임대 수익이 한 3억 정도 나오는데, 이 임대 수익이 만약에 이거 1억에서 한 6억 원까지 범위 내에서 변동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현재 임대 수익 3억 기준에서 건물 가치가 한 100억 정도 되는 건물이 임대 수익이 1억 원일 때는 한 33억 원 정도까지 줄어들 수 있고, 반대로 임대 수익이 한 6억 원 정도까지 늘어난다면 이 건물의 가치는 100% 증가해서 한 200억 원까지 증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금리가 변동할 때도 이 건물의 가치가 변동될 수가 있는데, 만약에 현재 금리가 3%인 수준에서 이 건물의 가치가 한 100억 원 정도라고 했을 때 금리가 한 1%에서 한 6%까지 범위 내에서 오르내린다고 했을 때, 이에 대응해서 금리가 1%일 때는 건물의 가치가 한 300억 원까지 증가될 수가 있고, 또 금리가 만약에 한 6% 정도까지 오른다고 하면은 이 건물의 가치는 기존 100억 원에서 한 50% 정도 하락한 한 50억 원 정도로 가치가 줄어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실물 경제에서 보게 되면 금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였다고 하더라도 이 경제 시장의 어떤 상황 변화에 따라 가지고 금리가 한 1% 정도의 초저금리로 갈 수도 있고, 또 너무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거나 하게 될 경우에는 뭐 6% 이상 이렇게 금리가 오를 수도 있습니다. 금리는 이 정도 범위에서 변동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죠. 하지만 임대 수익 같은 경우에는 올해는 임대료가 한 3억 정도 들어왔는데, 내년에는 너무 경기가 안 좋아가지고 임대료가 1억이 됐다가 또 그 후년도에는 뭐 경기가 좋아져가지고 임대료 수익이 한 6억까지 올라가거나 이렇게 되기는 힘든 것입니다. 이 임대 수익은 어디까지나 이제 실물 경제 안에 있는 것이고, 우리 실물 경제 GDP는 우리 뭐 경기가 아무리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하더라도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2% 정도로 어느 정도 꾸준히 성장을 하는 것이고, 어느 정도 이제 항상성을 가지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건물 가치가 변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임대 수익이 변동하거나 금리가 변동할 경우에 우리 건물 가치가 변동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 임대 수익이 변동하는 변동폭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결국 우리 금리의 변동이 건물 가격에 변동하는 그런 대부분의 변동폭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 가치를 측정을 할 때 금리의 변동이라는 것이 결국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임대 수익을 높여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올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니죠. 당연히 이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갖고 있는 건물에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임대 수익을 조금이라도 높여서 건물의 가치를 높이려는 그런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을 전부 다 이제 총칭을 해서 우리는 밸류 애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건물 밸류에드의 첫 번째 사례로 우리 오피스 빌딩 1층 로비를 밸류에드하는 사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새 그 여의도에 가보면 그 오피스 빌딩들이 예전에는 1층이 전부 다 로비였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이제 1층에 커피숍이 생긴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이렇게 바뀌었냐 하면
그 1층이 원래는 이제 1층을 로비로 사용하게 되면 그 로비는 이제 따로 임대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건물에 입주해 있는 입주 업체들과 이제 거기에 방문하는 그런 손님들이 전부 다 이제 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용 공간인 것이죠. 그래서 거기서는 따로 이제 임대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요즘은 1층 그 로비 공간, 공용 공간의 일부를 이제 근생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거기에다가 커피숍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이제 전용 영업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 커피숍으로부터 이제 추가 임대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밸류에드를 많이 하게 된 이유는 여의도에 있는 그런 프라임급 오피스 같은 건물들을 이제 주로 매수하는 주체는 요즘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많이 그런 건물들을 매매를 하고 있는데 자산운용사들 같은 경우에는 그 건물을 산 이후에 한 5년 정도 이제 운영을 한 다음에 다시 재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건물을 재매각했을 때 조금이라도 더 가격을 높게 쳐서 받을 수 있도록 임대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한 가지로 1층에서 공용 공간으로 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 공간이었던 1층 로비를 이제 커피숍으로 근생시설로 변경을 해서 거기서 이제 추가 임대료를 받는 방법으로 건물 가치를 올리는 밸류에드를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사례로 또 오피스 주차장의 밸류에드 사례도 있습니다. 주차장도 마찬가지로 개별 건물 같은 경우에 주차장은 마찬가지로 입주 업체들이 이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입니다. 하지만 요즘 우리가 길에 다니다 보면 그냥 그런 일반 건물인데 그 카카오 모빌리티라든지 아니면 아마노라든지 하이파킹이라든지 이런 주차장 관리업체의 간판을 달고 있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물들은 어떻게 된 것이냐 하면 기존에는 어떤 건물 그냥 입주업체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용 공간으로 인식하고 그렇게 이용하던 주차장을 이런 주차장 전문 관리업자한테 위탁 관리를 맡기면서 이런 주차장 관리업체들이 그 건물에 있는 입주업체들의 주차도 받아주지만 외부 주차도 추가로 받아가지고 추가적인 주차장 수입을 이제 창출하는 그런 밸류에 대해 방법인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밸류에 대해 사례로서 이런 업종을 변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지라든지 동선이 좋지 못한 상가를 생각을 해보면 그 상권 자체에서 그렇게 유동인구가 많지 않다거나 또는 뭐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에 있다 하더라도 건물 안에서 뭐 그 엘리베이터라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에서 되게 이제 먼 곳에 있다거나 이렇게 시야가 가려 있어 가지고 동선이 좋지 않은 그런 상가 자리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네, 일반적으로 이런 곳에서는 전통적인 소매업종으로서는 영업을 하기가 곤란하겠죠. 뭐 카페라든지 아니면 편의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류 판매점이라든지 이런 전통적인 소매업종으로서 영업을 했을 때는 거기서는 아마 임대료를 높게 받거나 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이제 그럴 경우에 활성화되지 못한 상가를 만약에 목적형 구매업종으로 바꾸어주는 방법으로서 이제 다시 활성화를 시킬 수가 있겠죠. 네, 공유 오피스라든지 아니면 이제 렌탈 스튜디오라든지 파티룸 같은 이제 이런 업종으로 바꿔주게 되면은 이런 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로 고객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그 검색을 해서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스스로 찾아오는 업종이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 뭐 유동인구가 많다거나 동선이 좋아가지고 꼭 눈에 띄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되지 못한 그런 상가 같은 경우에는 그 상가의 장점에 맞게 그 상가가 가지고 있는 스펙에 적합한 그런 업종으로 용도를 변경해 줌으로써 다시 그 상가를 활성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활성화되어서 잘 영업이 되면은 임대료도 더 높여서 받을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건물의 가치도 더 높이는 그런 밸류에드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이와 유사한 사례로 상권 지역에 있는 단독주택의 밸류에드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예전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단독주택에서 살았지만 요즘은 이제 아파트가 거의 이제 가장 널리 보급이 되어 있고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에 비해서 생활하기가 아무래도 불편합니다. 단독주택은 직접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관리 부담도 크고 그리고 주차를 하기도 쉽지가 않고 방범도 아파트에 비해서는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아파트보다는 임대 수요 자체가 적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임대료를 높게 받기가 힘든 상품이죠. 그래서 이렇게 주거 선호도가 떨어지는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런 단독주택이 이태원이나 홍대 같은 그런 상권이 형성된 지역에 있다면 그런 단독주택을 근생시설로 용도 변경을 해서 어떤 특색 있는 카페나 음식점으로 꾸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용도 변경을 하게 되면 인기가 없는 그런 주거시설로 임대를 놓는 것보다 훨씬 더 이제 임대료를 많이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서 임대료에 비례해서 또 그만큼 건물의 가치를 높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마지막으로
가장 어떤 적극적인 방법의 밸류에드 사례는 아마도 건물에다가 직접 사업 아이템을 접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보통 이제 상가에서 뭐 한 1, 2, 3층, 4층 정도는 임대를 어느 정도 수월하게 할 수 있지만 이제 5층 이상, 뭐 고층 같은 경우에는 임대를 놓기도 쉽지가 않고 그리고 임대료 금액도 이렇게 높게 형성되기는 힘들죠. 만약에 뭐 한 임대료가 한 월 한 150만 원 이 정도 나올 수 있는 뭐 고층에 있는 상가라고 했을 때 그곳을 고시원으로 이제 리모델링을 해서 방을 40개 정도로 만들어서 고시원으로 영업을 하게 되면 거기서 고시원 사업소득으로 한 7, 800만 원 정도 수익이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상가를 팔게 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월 150만 원 임대료가 나오는 건물로서 파는 것보다는 월 한 7, 800 정도의 사업 소득이 있는 고시원 사업 자체를 양수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그 매각 금액을 높게 받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건물에다가 본인이 직접 사업을 함으로써 사업 수익도 얻고 그리고 나중에 사업을 안정시킨 이후에 건물과 사업권을 함께 매각함으로써 건물의 매각 가치도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건물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그런 밸류에드 방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한창 고시원들을 했었고 만약 요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조금 외따로 떨어져 있는 그런 나홀로 빌딩 같은 건물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일반적인 유동인구 유입은 쉽지 않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뭐 아주 특색 있는 어떤 빵집이라든지 어떤 디저트 카페 같은 그런 사업 아이템이 있다고 하면은 그 건물 전체를 통으로 디저트 카페 건물로 만들어서 개인 SNS 같은 것을 통해서 이제 잘 홍보를 해가지고 인스타 맛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명소로 만들어서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는 건물로 다시 이제 활성화를 시킬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런 경우가 아니라도 일반적인 상가 건물의 어떤 고층이라고 한다면은 공유 오피스라든지 아니면은 렌탈 스튜디오라든지 아니면 파티룸 같은 공간 임대업을 직접 운영함으로써 그렇게 큰 관리 부담을 안지 않고 건물의 가치를 한 단계 레벨업 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건물의 임대 수익을 더 늘려가지고 건물 가치를 증가시키는 건물의 밸류에드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이상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